아직도 편입수학 모의고사 점수가 60점 미만이신가요? 이공계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편입수학, 편입영어 둘 다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시다고요? 편입수학 하나 하기에도 벅차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시간도 부족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직 편입수학 한 과목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인서울 학교들만 정리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누구나 다 아는 흔한 특징뿐만 아니라 학교별 시험 범위, 출제 경향, 특징까지 싹 다 정리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기대입니다. 과기대 시험 시간은 20문항 100분으로 생각보다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오답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틀린 문제에 대해 감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답을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틀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른다면 찍지 말고 그냥 백지로 제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기대는 일반적인 유형의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특성상 공학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므로 실제 대학에서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고난도 문항이 종종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필답고사이지만 전공에 관련된 면접시험의 부담감으로 지원 자체를 지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 대학과 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타 대학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합이 많이 돌 수 있는 학교라 1순위 학교가 아니더라도 꼭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기대는 토익이 필수인데 토익 성적이 반영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00점대를 보유한 수험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650에서 700점을 맞고도 수학시험 잘 보고 합격한 학생들도 많다고 하네요. 출제 영역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지만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 비중이 높으므로 선형대 중점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기대 면접이 있는 학과의 경우 면접이 매우 중요해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도 함께하면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일변수, 다변수 미적분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극한, 정적분 응용, 무한급수의 수령과 발산, 선적분과 면적분은 반드시 시험 전에 보고 가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실수를 최소화하고 변별력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문항이 출제되면 남은 시간을 확인 후 접근하면 좋다고 합니다. 미적분 2, 3 다변수, 미적분까지 꼭 내용을 숙지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기출보다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해도 가천대 홈페이지 입결표를 보면 100점이 없습니다. 즉 그냥 적당히 풀 만큼 풀면 합격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올킬을 대비해 지원하는 보험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식품생명공학과는 공학 계열인데도 편입 영어를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편입 출제 스타일의 경우 변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변태인지 틀린 답이 나오면 오답 감점제라고 오답을 쓰는 경우에 배점의 20%를 감점당할 수 있거든요. 아예 손을 못 댈 것 같은 문제라면 풀지 않고 틀릴 경우 감점이 있으니 시험 응시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해요. 난이도는 다른 학교에 비해 어렵지 않은 수준이고 시간도 100분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로운 편입니다. 25제 문항 총 100분으로 공수를 제외한 모든 영역 골고루 출제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기본적인 학습 요소들을 익히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지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변별력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들이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 학습이 중요하고 기출 문제를 마스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편입수학은 총 20개의 문항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60분이 부여됩니다. 시험 문항이 타 대학에 비해 적게 출제되는 편이며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구성되므로 시간 관리보다는 정확도에 집중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는 대학일수록 당연하게도 합격 점수대로 매우 높게 형성됩니다. 문제가 쉬운 편이라 실수를 무조건 최소화시키고 거의 만점 받아야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적분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으며 선형대수의 비중은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적분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적분이랑 선면적분은 항상 나오고 있어서 모든 유형별로 조금씩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100분 30문항 체제로 시간 관리가 필수입니다. 범위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화여대엔 해석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가 아니면 지원하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해석학이 아닌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라고 해요. 최근 시험에서 다변수 미적분 문제가 줄어든 대신 선형대수에서 12문항이 출제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2025학년도에는 이화여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선형대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학의 비중이 줄어든 건 아니니 해석학 문제 포함해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에 집중하면 좋을 듯 하네요. 전통적인 학습 방법인 개념 이해와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 향상에 주력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필요한 관련 개념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편입수학을 실시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이 중요한 시험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변별력 문항이나 드물게 접하는 유형의 고난도 문제보다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할 것을 권장드려요. 시립대도 공인영어가 필수 자격인데요. 상위권 학교라 생각되어 공인영어 점수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텐데 높은 고득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편입수학의 출제 영역의 경우 공학수학과 면적분, 선형대수 행렬식 문제들이 출제되고 면적분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로 체감할 수 있으며 이대, 건대 등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였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수2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한두 문제의 공수2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선적분과 면적분, 미분 방정식의 빠르고 정확한 풀이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물론 여유되는 분들은 시립대의 경우 공수2까지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시립대는 기출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기출 공부가 필수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7번째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예전에 논술형 시험을 봤는데 올해로 편입수학으로 시험 본 지 4년차가 되었다고 하네요. 범위는 다변수를 포함한 미적분과 선형대수에서 70% 이상이 출제되고 공학수학에서는 미분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개에서 2개의 변별력 문항을 제외한다면 모두 기본적이고 기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로 출제되어 충실히 준비해온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적분학과 선형대수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고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습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출제되었던 유형이 살짝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출 분석도 신경 써주는 걸 추천드려요. 선적분과 면적분 문제는 계속 출제되지 않고 있지만 원래는 미적분학 영역에 속하는 단원이므로 가능한 준비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토익 10%의 경우 600에서 700점 정도 맞으면 좋다고 하고 큰 고득점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8번째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수학 100%이지만 편입수학이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1시간 동안 30문제를 풀어야 되며 타임어택이 심한 편입니다. 편입수학은 당연히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기에 제한 시간 안에 다 푸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볼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찍은 게 더 많이 맞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난이도가 매우 어렵게 나온 연도에는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에게 변별력이 없었다고 하네요. 중앙대 편입학 수학 시험은 공대와 수학과가 따로 시험을 치러 원래는 공대 쪽에서 공수2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수학과 쪽으로 통일해서 공수2에 속하는 풀이의 변환이나 복소 변수 영역에서의 출제는 이제 사실상 없을 것으로도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미적분한 텍스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2개 이하 상미분 방정식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비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올해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길고 복잡한 계산 문제보다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빠르게 잡아내거나 문제에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유형의 문제를 접해서 유형을 파악해두고 중요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듯 하네요. 그렇기 위해서는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학교별 특징은 모두 알았으니 이제 편입수학 준비만 하면 되겠죠. 학교별 범위와 전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했으니 화면 멈추고 잠시 봐주세요. 사진 보시면 범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다변수까지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다변수여도 선면적분까지는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리큘럼마다 다른데 간혹 선면적분이 공수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편입수학만으로 인서울 학교 갈 수 있는 학교 베스트 8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영상에 연고대를 넣을까 싶었지만 연고대는 수학 난이도가 급상이라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반년 정도를 불태워 인서울 편입 합격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편입수학 하나만 죽어라 파면 된다니까 솔깃하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편입은 수능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지금 내 베이스에서 최적화된 공부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고 막막하신 분들은 다음 편인 남은 6개월 편입수학 공부 방법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편입학개론 오픈 채팅방으로 상담 요청 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